짠. 자, 여기 이제 단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 우리말 뭐냐? 자, 어떻게 읽냐면 스토이까진 같은데 CH가 여기서 K 발음 나요. K 알겠죠?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 화학 양론 알겠죠? 화학 양론을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케미컬 그런 말도 안 써요. 알겠어요? 아주 희한한 단어죠.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저 단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저렇게 개연성 없는 단어를 쓰나?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대학교 때 저 단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그랬는데. 여하튼 이 화학 양론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 케미컬 포뮬러 우리말 번역? 화학 식. 왜 분자식 구조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분자식 구조식 무슨 식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화학식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화학식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서 뭘 활용?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자,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걸 얘기하지요? 네, 바로 산소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죠. 연소 반응 영어로? 연소 반응 영어로? 아유, 이 단순한 녀석들. 자, 연소 반응 영어로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텍스트 읽을 때 나와요.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그 물질의 질량을 분석해가지고는 그걸로 화학식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 주제입니다. 그 주제 중 내 생각에는 일반학 책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연소 반응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고난이도 문제가 이겁니다. 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게 어디서 출제됐던 문제다? 수능 문제.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학교 내신 기출로 그대로 내서 애들이 다 틀렸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그 일반학 때 이거 아마 미스고가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낸 적 있어요. 미스고. 저기 누구냐? 저기 그거 뭐냐면 재성이 미스고 어때요? 리트리버야? 미스고. 하나, 둘, 셋. 만약 그 둘 중에 골라. 미스고는 미스시잖아요. 미스고 미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스고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야? 미스고가 저기 미스고하고 저 차성민 선생님하고 동갑이시다. 들었어요. 미스고하고 참. 저 그럼 미스고하고 리트르브양 하나 둘 셋. 그이 말은 그 미스고하고 리트리버양이 동급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입장에서는 리트리버양과 미스고가 같은 레벨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많은 걸 시사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널리 퍼뜨려 주세요. 알겠죠?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역시나 이제 배점이 3점이에요. 그래서 수능 킬러 컨텐츠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꼭 수능 문제라기보다는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볼게요. 자, 샘플을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의 뜻은? 오직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구성된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탄화수소 영어로? 탄화수소 영어로? 탄화수소 영어로 하이드로카본입니다. 하이드로카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가 수소를 뜻하는 어근이고요. 카본은 탄소를 뜻하는 어근이겠죠. 방금 우리 후가 카보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얘는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예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포도당 같은 거예요. 포도당. 포도당 같은 애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탄화수소는 하이드로카본. 알겠죠? 이때 샘플 1은 순물질 상태고요. 샘플 2는 X하고 Y의 혼합물 상태입니다. X하고 Y는 다른 거겠죠. 알겠죠? 근데 단서를 하나 더 준 건 혼합물에서 X하고 Y의 질량비가 얘가 65%다. 그럼 얘는 뭐 35%겠죠. 알겠죠? 그거를 단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탄화수소니까 누구하고 누구로만 돼 있는 거예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는 거죠. 그럼 뭐 탄소 개수가 뭐 지금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소 개수 지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N개, M개라고 하자. 자, 연소 반응 영어로? 연소 반응 영어로? 컨버스천. 컨버스천이니까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산소랑 반응해서 뭐하고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H2O가 맹그러지겠죠? 그럼 이때 양변의 질량 보존을 생각을 하면 여기 탄소 몇 개? N개니까 여기다가 N. 여기 수소 몇 개? M개니까 여기다가 2분의 M개. 이리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 산소하고 왼쪽 산소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N이고 여기 2분의 M이니까 여기다가는 N 플러스 4분의 M 해주면 양변의 질량 보존이 맞겠죠. 됐죠? 됐죠? 좋아. 그래서 이때 이 연소 생성물로 니기와 니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CO2. 그 다음 H2. 요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 CO2에 있는 요 탄소가 어디서 온 것이다? 탄화수소의 요 자리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슈쇼가 어디서 온 거다? 탄화수소의 요 자리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생성되는 이 둘을 검출하는 거지. 요걸 검출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그 질량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무슨 말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유명한 건조제. 뭐 혹은 흡습제. 유명한 건조제 혹은 흡습제. 건조제 영어로? 건조제 영어로? 써놨잖아요. 데시컨트. 네. 무슨 말 알겠죠? 데스시컨트 알겠죠? 발음하면 데스컨트라고 합니다. 얘가 건조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유명한 건조제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바로 MgClO4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MgClO4 혹은 CaCl2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천지백갈이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 첫 번째 1 좋은 건조제의 특징은 2 플러스의 금속 양이온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1 플러스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자 여기서의 좋은은 보통을 얘기하는 거라 지금 언급하는 조건이 아주 정확하게 만족될 필요는 없어야겠죠. 보통. 그럼 지금 저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도 자 맥니듐이면은 얘가 이온가가 몇 가예요? 얘도 2가죠? 그 다음에 칼슘도 2가죠? 2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이온에 비해 음이온 반경이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 좋은 건조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조건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고 이 두 조건은 오어입니다. 오어란 얘기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뭐 적당히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살펴보시면 특히나 여기에 ClO4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ClO4는 ClO4 1-니까 두 개가 맥니듐 2 플러스랑 이온 결합물을 이룰 거 아니에요. 얘는 염소하고 산소 4개가 덩어리로 모여서 음이온이 되어 있죠. 이런 애들은 아무리 봐도 크기가 크겠어요? 크기가 작겠어요? 크기가 크다. 알겠죠? 이런 성격을 갖는 게 보통 좋은 흡습제들의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또 물리학적인 설명은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는 뭐 당장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여하튼 저런 애들이 대표적인 건조제다. 알겠죠? 자, 이때 오른쪽에서 익세스는 무슨 뜻이에요? 익세스. 과량의 산소를 샥 불어넣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량의 산소를 확 불어넣어 준다. 이 과량의 뜻은 뭐겠어요? 과량. 왜 과량을 넣어 주겠어요? 절대 한계 반응물이 안 된다. 오, 그렇죠. 그런 뜻도 있고요. 그렇지,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익세스란 말은 알죠? 그냥 공기 중에서 뭐요? 익세스 익세스라는 말은 뜻은 익세스. 모릅니다 선생님. 이 정도 단어도 몰라요? 선생님 그래서 어렵다. 좀 알았으면 영어 시작했죠 선생님. 과량이란 뜻이에요. 과량. 이제 알았네. 예, 잔뜩 넣을 때를 익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 단어. 자, 이때 왜 과량 넣을까요? 과량이란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공기 중에는 O2 부분압이 어느 정도예요? 0.2기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산소통을 준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로 산소통을 준비해서 O2만 1기압이 되게 확 계속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불을 막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왜 O2를 과량 불어넣을까요? 고농도로 과량 확 불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렇지. 완전 연소예요. 자, 지금 연소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목 하나 뺀 게 있는데 이게 완전 연소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혹시 완전 연소 아니면 무슨 연소가 있죠? 불완전 연소가 있죠? 불완전 연소가 될 때는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불완전 연소할 때. 그러면 어디선 일산화탄소가 되고 어디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거마저도 혼합물이 돼버리면 데이터 분석하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반응을 완전히 진행시켜 버려야 되니까 이 놈을 어떻게 한다? 이 놈을 과량 쓴 거예요. 과량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으로 잘 가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쓰는 말이 여기에 O2를 과량 집어넣는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그 O2가 지나가는 골목에 뭘 걸어주고 있어요? 건조제. 건조제를 걸어주고 있죠. 왜? 건조제. 저기 건조제를 왜 걸까요? 수증기 같은 거. 그렇지. 뭘. 바로 뭐냐? 주게 되는 O2 내 수증기 역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지구에서 수증기를 배제할 수 있어요? 수증기를 100% 배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구에는 어디나 수증기가 있죠? 네. 사막에서도 수증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O2도 누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냐면 수증기요. 여기는 지구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O2가 이미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만들어지는 수증기가 누구의 것이어야만 해요? 원래 샘플에 있는 수소에 의해서만 수증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측정되는 H2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뭘 세팅한다? 건조제를 다시 한번 세팅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아시겠죠? 됐다. 좋아. 그리고 사실 또 뭘 할 수도 있냐면 이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여기 썼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요 끄트머리에도 사실 건조제를 한 번 더 걸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수증기 날라.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역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역류란 말 알죠?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선 고압의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역류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불어넣어 주니까 이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거꾸로 들어오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공기라고 하는 거 혹은 기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측정되는 요 H2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경로 마지막에도 건조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실험 그 과정에서 보면 끝에도 건조제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류돼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인 겁니다. 됐죠? 됐나요?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지금 A관하고 B관이 있잖아요. 이 A관의 정체가 뭐다? 이게 또 데시컨트입니다.
이게 데시컨트입니다. 이 자리에 뭐를 세팅한다? 이놈이나 이놈 같은 걸 여기에 또 넣어준다는 게, 물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거,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운다. 자, 세 번째, 연소 생성물. 연소 생성물. 중 H2. 여기서 H의 요 수소는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샘플에 있는 요 수소인 거예요. 알겠죠? 요 수소. 그래서 연소 생성물 중 H2O를 A관에서 우선 포집합니다. 자, 그 포집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실험하기 전에 질량을 측정하고, 실험이 끝난 다음에 H2O가 여기에 잡혀 있으면 그 놈을 다시 측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놈의 질량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했을 거고, 그 측정된 증가된 질량을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요거 설명 안 했네. furnace라는 말이 있거든요. furnace. 네, 어떻게 읽냐면 furnace라고 있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raw예요. raw. 앞에 어떤 단어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되냐면 화로. 화로란 말 알죠? 근데 화로라는 단어도 있지만 raw라는 단어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화자 빼고 그냥 raw라고 하기도 해요. 자, 뭐겠어요? 가열 장치를 furnace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벽난로도 일종의 가열 장치니까 벽난로도 furnace 일종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벽난로,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세팅이 된 전문 기구도 furnace, 뭐 가정용에서도 이렇게 아주 고온으로 가열할 수 있는 거 furnace, 다 furnace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furnace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요. 아주 고온까지 가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furnace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샘플을 넣고 산소를 막 가열고 여기서 불을 확,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산소가 고기압으로 막 들어오는데 온도 1000도에서 막 하니까 완전해서 확,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불완전 연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연소 생성물 H2O가 여기서 잡혔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4. B관에서 바로 CO2 얘가 포집이 됩니다. 이때 이 CO2가 어떤 식으로 포집될까요? 저 CO2가 어떤 식으로 포집될까요? 저 CO2가 어떤 식으로 포집될까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걸 논술해 보라가 작년 여러분 1학년이 지금 42기죠. 지금 1학년이 신입생 말고 그 42기 1학년 1학기 내신 기출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논술해 보시오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42기 시험 문제 중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 귀쇼크. 귀 찢어보네. 오케이, 좋아. 오, 귀여운데요? 좋아.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뭡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수산화나트륨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 수산화나트륨하고 CO2하고 무슨 관계?
뽀로뽀로뽀로바 이렇게 돼요. 자, 건조된 수산화탄소면 고체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CO2랑 반응한다. 자, 날아 들어올 때는 기체일 거 아니에요. 기체 상태에서 얘랑 어떻게 반응한다? 뽀로뽀로뽀로바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양변에 질량 보존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개수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쓰세요. 썼어. 어서 써. 됐습니까? 네. 됐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반응을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있다고요? NaOH가 있다고 했죠. 그놈이랑 누가 반응할 수 있다고요? CO2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CO2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Na2CO3가 만들어지죠. 그럼 Na2CO3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Na2CO3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Na가 여기서 1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이놈은 증발해요, 증발하지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증발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탄소가 이온 결합 물질 상태로 저 NaOH에 콱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의 종류는 뭡니까? 이 반응의 반응 종류는 뭡니까? 반응 유형. 저 반응의 반응 유형은 뭡니까? 이반이요. 뭐야? 이반이요. 지금 저 써놓은 저 반응의 반응 유형이 뭡니까? 저 반응의 종류는 무엇인지 논술을 하시오. 그럼 저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죄송해요, 뭐? 바로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입니다. 오, 죄송. 좋아요. 좋아. 알겠죠? 좋아. 왜 산염기냐? 자, NaOH, 소듐 1 플러스죠. 예. OH 1 마이너스죠. 예. 자, 전형적으로 이거 뭐라고요? 전형이 뭐야? 염기잖아. 그것도 강염기잖아. 무슨 말이겠죠? 예. 그런데 이때 여기서 CO2의 역할, 이게 뭐냐? 얘가 바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전형적인 여기서는 루이스산입니다. 자, 왜 루이스산이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탄소가 있죠? 산소가 이렇게 있죠? 보이죠? 자, 요거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 그린 거 요 밑에다가 있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사실은 릭이랑 반응하게 되어 있느냐? OH-랑 기본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OH-가 이제 접근해 오겠죠. 보이세요? OH-가 접근해 오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OH-는 마이너스 전자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 현재 이 탄소는 전자가 충분할까요? 전자가 부족할까요? 이 탄소는. 이 탄소는 전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산소가 뭐가 크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에는 부분전화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뭔가 이 우주는 가득 찬 곳에서 널널한 쪽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하지만 탄소는 또 항상 뭘 만족해야 돼?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 결합전자 있죠? 파이 결합전자. 이게 산소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 중심에 산소랑 이중결합되어 있는 건 그대로인데 요 자리에 OH가 새롭게 결합되는 겁니다. 이때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 전자가 탄소 쪽에 제공이 되고 이 탄소에 산소가 새롭게 단일 결합으로 맺히게 되는데 이 노란 전자는 여기 있던 파이 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빨간 탄소가 산소랑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여기에 있는 탄소가 파이 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보내서 이런 루이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선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몇 단계 반응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겠죠? 그건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산소 형식전화 얼마입니까? 이 산소 형식전화가 1-라는 거 알겠죠?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지금 뭘 하고 있어? 전자쌍을 어떻게 해서 지금 전자쌍을 어떻게 써 얘가 지금? 받았지. 전자쌍 받는 걸 뭐라 그래? 루이산. 알겠죠? 그러면 무슨 반응이야? 산염기 반응. 알겠죠? 산염기 반응. 그래서 주어진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생성된 CO2를 누가 잡아주고 있어요? NaOH가 잡아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NaOH가 저 CO2를 잡는 가장 보편적인 화합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가장 보편적인 화합물입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가 뭡니까? 핵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체계. 그런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 인류가 운영하는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네. 왜일까요? 이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대표적으로 롤 같은 뭐 스타크래프트 그런 거 있잖아요. 워크래프트 이런 거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보면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고수일수록 가장 잘 활용하는 테크닉이 뭐예요? 고수일수록 가장 잘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바로 클로킹이죠. 클로킹. 클로킹이 뭐예요? 숨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가 테란에서는 고스트. 안 보이잖아요. 자기 뭐냐면 숨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저그 유닛 중에는 럴커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땅 속에 숨어서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면은 누구냐 저기 프로토스에서는 하이 템플러 아니 다크 템플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안 보여요. 투명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검출하려면 특별히 레이더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잘못 만나면 진짜 정말 완전 판이 다 뒤집어져요. 즉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무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핵폭탄이 아니더라도요.
그 뭐 강력한 재래식 폭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잠수함에 그 재래식 폭탄을 싣고 바닷속으로 쫙 가서 만약에 뉴욕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팍 쏘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신상 앞에서 미사일이 하나 탁 튀어 올라오면 이건 막을 방법이 있다 없다? 절대로. 이건 절대 못 막아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 탁 튀어나온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절대 막을. 인류가 만들어 놓은 기술 중에 그거를 막는 기술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천무3 미사일. 그럼 그 천무3 미사일 위력이 어느 정도게요? 엄청 셉니다. 천무3 미사일이 위력이 극비예요. 몰라요? 극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 극비예요.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아요. 그런데 공학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계산해 보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공학 기술이라는 건. 네.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핵폭탄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현무3 미사일이. 핵폭탄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개 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뭐 맞네요. 예, 10개 쏘면 핵폭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국가 분류상 어떻게 분류돼? 한국은 어떻게 분류돼요? 한국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핵미사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핵을 가진 것 같은 나라예요. 한국은. 요거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 생산 기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보유되어 있어서 한국의 전쟁을 거는 건 병신짓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국은 국방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핵미사일 등이나 아니면 천무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조용히 가면은 어느 앞바다에 가서 미사일을 쏜다.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습니다. 즉 핵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핵미사일을 운송하는 수단인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수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잠수함을 운용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힘든 일일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서 바닷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잠수함 안에는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잠수함 안에는 산소. 바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안에서 승조원들이 이제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수함은 짧으면은 보름, 길면은 6개월 동안 계속 바닷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짧으면 보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20대의 건강한 남자애들이 풀풀풀 호르몬 냄새를 풍기면서 거기 그 안에서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잠수함은 열린 공간이어야 돼요. 잠수함은 무조건 닫힌 공간이어야 돼요. 잠수함은 열리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럼 생각해봐. 왜 사람이라는 게 체취가 있잖아. 그것도 20대 젊은 남자애들의 체취. 기본적으로 좋아 강렬해. 그런 애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15일 동안 땀을 흘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부대끼는 거야. 잠수함 안에 냄새가 어떻게 해요? 뒤집니다. 잠수함 안의 냄새는 진짜 뒤집니다. 진짜 뒤집니다. 진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잠수함 승조원들은 그 악취를 잊고 그 임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한 하루 이틀 있으면 코가 마비돼가지고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잠수함 승조원들 있잖아요. 작전 마치고 나와서 집에 가잖아요.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게 잠수함 운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때 냄새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닫힌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산소 공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사람들이 숨 쉬면서 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이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수함 안에는 NaOH 패키지를 잔뜩 싣고 다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장비가 어디에도 들어간다? 잠수함에도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잠수함 안에 완전 밀봉되어 있는 건조한 NaOH 세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딱 패킹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안에 환기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공기는 자연 대류가 안 되니까 기계적으로 대류를 시킬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대류를 시키는 뭐냐면 그 벤틸레이션 뭐냐면 통로 안에 NaOH를 바꿔 끼는 키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바꿔 끼워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속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게요? 산소가 충분해도요. 산소가 충분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디지니스가 나타나요. 디지니스가 뭐예요? 약간 어지러지래요. 약간 어지러지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판단력이 저하돼요. 산소가 충분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원래보다 올라가면 약간 판단이 이렇게 돼요. 이런 현상을 이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기절해요. 그러면 군용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절해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NaOH도 잔뜩 싣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잠수함은 산소 발생기도 있어야 되죠. NaOH 패키징도 있어야 되죠. 싣고 다닐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잠수함은 운영하는 게 편해, 불편해?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잠수함 안에는 사람이 숨 쉬어야 되니까 산소도 싣고 다녀야 되죠. 근데 산소를 싣고 다닐 필요가 없는 잠수함이 있어요. 만들어낸 CO2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NaOH 패키징을 갖고 다녀야 돼. 이것도 별 필요 없는 잠수함이 있어요. 그 잠수함이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은 왜 이런 장비들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핵잠수함은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왜? 잠수함 안에 조그만 뭘 싣고 다니기 때문에 핵분열로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은 산소가 필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산소가 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전기분해합니다. 그럼 산소가 막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산소하고 누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수소를 이산화탄소랑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환원돼 버리겠죠. 다른 유기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굳이 이런 걸 싣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무한되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은 전투력이 강하겠어요? 전투력이 약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은 그 국가 강대국으로서의 지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체계, 그게 바로 잠수함 중에서도 핵잠수함이에요. 이 핵잠수함을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이 논리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3, 4까지 했죠. 그 다음 5. 자, 그 다음 5. 자, 5만 쓰고 좀 쉬었다 할게요. 5. A와 B를 바꾸어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데시컨트 NaOH잖아요. 얘를 거꾸로 달면 되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바꾸어 달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바꿔 달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자, NaOH가 CO2랑 반응하면 누구도 만들어지죠? 얘가 만들어지죠. 얘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NaOH가 조회성이 있어서 잡히긴 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물은 뭐 할 수 있어요? 증발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바꾸어 달게 되면 여기서 CO2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부산물 중 H2O가 일부 증발해서 데시컨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치 않는 질량 증가가 생기겠죠. 오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데시컨트하고 NaOH는 바꿔 달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 과정에 대한 논술을 해보라 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이 내용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실험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 알겠죠? 요거보다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그도실